태양을 의존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거룩한 이야기의 체크. 이 시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써볼까요? 숭고미. 뭐라? 숭고미가 뭐예요? 숭고미라는 것은 약간 존엄, 엄숙하다. 근데 이제 높을 숭자예요. 그래서 높다란 무언가를 이렇게 존중하다?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의미가 되는 거지.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그러면 태양에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태양을 등진 곳이랑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태양과 태양을 등진 곳이래. 그럼 태양을 등진 곳은 밝을까 어두울까? 어둡겠지. 그래서 명암의 DB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명암의 DB. 그 다음에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그럼 봐봐. 달빛이 비오듯 쏟아진대. 직유법이 쓰였죠. 그 다음에 쏟아지는 밤이라고 했으니까 태양과 반대인데 좋을까 나쁠까? 이 밤은 좋은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밤도 역시나 태양과 반대되는 대조적인 의미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헐어진 성터의 체크. 이 헐어진 성터라는 거는 망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망한 나라. 그래서 망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흥한 게 있으면 망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망했을 때 그걸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가슴을 쥐어뜯다의 체크. 가슴을 쥐어뜯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어떨 때 가슴을 쥐어뜯죠? 그치, 답답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가슴을 쥐어뜯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는 화자가 현재는 행복하되 답답하되 그럼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대? 가슴을 쥐어뜯어. 왜? 뭔가를 해소하고 싶지. 그치? 그 왜 뭔가를 해소하고 싶대. 뭔가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래? 바로 위에 나와 있던 오롯한 태양을 모시는다. 오케이? 이게 바로 가슴을 쥐어뜯는 이유가 되는 거죠. 가슴을 쥐어뜯음으로써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원해? 태양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드는 느낌은 태양은 밝은 것. 근데 우리가 밝다라는 의미를 정의를 하려면 밝은 게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잃어버린 벗의 체크.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멀리 떠나버린 벗도 체크. 몸을 팔아버린 벗도 체크.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체크. 어때요? 네 줄이 다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죠? 무슨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는 동안에 36해가 지나갔다. 드디어 36해. 36해의 체크. 여기서 말하는 36해는요. 진짜 36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36해. 근데 볼래? 얘들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 앞부분에서 헐어진 성터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설명을 했죠. 아까. 그리고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 하면서 몇 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태양이다라고 하면 밝게 비춰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임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고전에서는. 그러면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오롯한 우리의 태양을 모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임금을 모시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대는 언제겠어? 일제강점기 직후다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나 여러 왕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오롯한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롯한 태양, 오롯한 임금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맥락 때문에 광복에 대한 염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럼 36년 동안에 잃어버린 친구도 있고요, 잃어버린 벗도 있고요, 벗도 있고 떠나버린 벗도 있고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것은 대구법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변절한 사람들이나 잃어버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서의 36회는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의 체크. 그러면 해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전히 부정적인 현실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는 봄에는 봄의 체크. 봄이 오면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겠다. 근데 심지어 위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계절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봄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는 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겨울밤은 부정적이었으니까 봄은 뭐겠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긍정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봄은 광복에 대한 이야기, 태양을 안고 광복이 오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꽃덤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광복이 된 행복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안겨보리라, 보리라의 체크.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의지가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쉬웠죠? 쉽지? 조금 이해 잘 됐어? 맞아보겠습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색채열을 통했다. 색채열가 있나요? 없나요? 색채열라는 것은 하얀색, 빨간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없죠?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가 걸어 다녔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역설적 표현, 모순적인 표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런 내용은 없죠.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 그래서 뭐예요? 봄이 오기 이전의 상황, 겨울밤의 차가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잠시만. 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상을 권태롭게 여긴다. 권태가 뭔지 아나요? 권태의 체크. 권태롭다라는 것은 지루하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거기 써볼까요? 지루하다. 잉여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지금 지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지향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 태도가 흡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입니다. 달빛이.
그러면 얘는 어때? 긍정적인 밤이었나? 부정적인 밤이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부재하는 인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태도. 걔네 때문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지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아닌 거죠? 제껴야 되고요.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라고 했네요. 되돌아올 것에 대해 대비하는 건가요? 아니죠. 드디어 끝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부정적인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 아직도 차갑긴 하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야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실의 체크, 노력의 체크.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태양을 의론하는 거룩한 이야기가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한다는 것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해됐나요? 현재 부정적인 어두움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밝음을 거룩하다라고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번은 맞는 말. 헐어진 성태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태양을 모시고 싶다라고 했던 이야기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팔아 벗을 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을 팔았대. 마음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는 봄에 태양을 안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 태양을 모시고 싶다가 소망이었고 태양을 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태양이 오면 꽃덤불에 안기겠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음 저기 39쪽 산하의 체크. 산을 뭐하고 있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 컴마 그리고 산한테 말을 걸었으니까 의인화, 컴마 무슨 표현법? 돈호법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뚝 솟은 산하, 우뚝 솟은, 우뚝의 체크. 우뚝은 뭐에 대한 이야기? 상승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뭐가 됐든 우뚝 솟아있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푸른 산하 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써볼까요? 시각. 철철철 흐르듯,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의 하강의 이미지. 자, 그럼 보세요. 보통 우리가 상승이랑 하강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좋은 거랑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다는 게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뚝 솟은 산하, 햇살은 내려온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산 모습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나요? 둥둥 음성 상징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오고 안 불고 너뭇골 골짜기에서 우러오는 뻐꾸기. 거기에는 청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람도 안 불고 라고 되어 있죠. 그 앞부분에 바람도 안 불고의 바람에다가는 촉각이라고 적어주세요. 원래 바람은 촉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뻐꾸기 점점점 있죠? 거기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무슨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략을 했으니까 생략법. 생략법의 효과는 뭐였죠?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또 볼까요? 사나, 푸른 사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향기로운 후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시는 벌써 어때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는 가슴이 울어라. 가슴이 울어라의 체크. 가슴이 운대요. 슬프거나 즐거우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하늘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그리워라의 체크. 아, 그럼 화자가 울었던 이유는 행복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리움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 슬퍼요. 산에다가 몸을 맡기고 있었더니 그리운 대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티끌 부는 세상에도 티끌 부는 세상의 체크. 자, 티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세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티끌 부는 세상은 속세, 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레 같은 세상에도 어때? 그러면 화자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세상에 부정적이라고 써주세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산이 있었어요. 그죠? 지푸른 산아, 네 가슴에 안겼더니 나는 너무 슬펐다. 왜? 뭔가가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정적 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도 눈 맑은 부터 가로 엽시다. 눈이 맑은, 가슴이 맑은, 보고 싶은 나의 사람. 그러면 나의 사람의 체크. 나의 사람은 티끌이 부는 세상, 먼지가 많다, 더러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벌레 같은 세상, 더러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근데 나의 사람은 그러면 눈이 맑고 가슴이 맑고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세상과 대비되는 존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대비라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이 가고 밤이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온다는 것은 해가 뜨다, 날이 튀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그러면 언제 온대? 이 사람은? 방금 읽어봐. 뭐라고? 언제 온대? 그치? 아침이 오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에 체크를 해줘야죠. 그래서 화자가 기다리는 이 사람은, 맑은 사람은 아침에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침은 긍정적인 상황, 본인이 바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짜기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그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여기서의 철도 없이라는 것은요, 철도 없이의 체크.
철이 들지 않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철도 없이라는 것은 사계절 내내라고 적어주세요. 사계절 내내. 사시사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철은 그 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너만 그리노라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언제나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